세종시록 제13군 세종 18년 6월 19일 개미 두번째 기사 1436년 명정통 1년 사품 이상이 올린 외국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하다. 이어서 청컨대 여연 자성으로 옮겨두게 하고 개중에 사의에 능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력 있고 기사와 보살에 능한 자를 택하여 이어 보충해 보내어 수호하게 하소서. 또 평양 영변 의주 등지에 선군은 그 방어가 그다지 긴급하지 않고 비록 외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상 전라 충청 경기 황해도를 경과해야 비로소 이곳에 이르게 되며 또 이제는 외인이 스스로 와서 조공을 올려 복종하고 있사오니 신은 원컨대 윗항의 선군은 그 반을 감하여 여연 등지의 각 구자로 옮겨 수호하게 하고 또 평안도 신갑사 취재에 상중하에 합격한 자에게 봉족을 많이 주어 방어지로 가게 하고는 방어지에서 도수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토관 및 갑사직에 충당 임명하며 상계의 군인을 심리마다 한 구자로 하고는 혹은 50명 혹은 100명을 분배하여 정하고서 그 중에 무략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패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적기의 내왕하는 요회처는 오리마다 한 구자로 하고 만약 적도의 변이 있을 경우 적의 침공을 당한 구자에서 각을 불면 좌우의 구자에서 협공해 들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적도를 반드시 다 포획할 것이며 거주민도 역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1. 갑사의 군병을 해산성으로 예전 배치하여 같이 좋아하는 적으로 하여금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적도들이 나오는 곳에는 각각 성보를 쌓되 화포를 많이 비축해 놓게 하고 무용이 있는 자를 나누어 보내어 비장으로 삼고는 이를 천호라 호칭하며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쓰는 자를 선택하여 그 우익으로 삼고는 이를 반당이라 호칭하고 항상 불의의 변에 방어하게 하여 다시 도로를 익숙히 알고 영리하면서 근신한 자로 척후를 삼고는 봉화에 주의하여 미리 적도의 변을 알면 즉시 주민을 성보 안으로 입보하게 하고 적병의 병력을 살피며 전수의 추이를 헤아려서 별 변이 없으면 농사에 힘쓰게 합니다. 그 방어의 군조를 황해 평안 양도에서 용맹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그 가호 요역을 면제해주고 각처의 분배 입속시켜 온반 교체하게 하고는 그 도의 감사는 군병의 결혼을 엄중히 조사 적발하고 도절제사는 수호를 독책하면 적도들이 그의 그 악독을 자행하지 못할 것이오니 따로 대신을 파견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 저 야인들이란 인면수심이오라 의리로 효유할 수는 없는 무리입니다. 저 적도들이 상상의 무에 육성하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절도할 계략만을 품고 무고한 농민을 살해 노략하곤 하니 그 죄가 이에서 더 클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잘 뛰고 용력 있는 자를 따로 선발하고 혹은 적도를 포획하여 상받기를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한 군대를 편성하고는 각각 양국을 휴대하고 창검 등 무장을 갖추고서 몰래 저쪽에 들어가 밤을 타서 불을 놓아 먼저 가옥을 불사르고 인하여 토부를 하되 이달에 1, 2, 세 달에 1, 2 이렇게 점차 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적도들이 두려워하여 혹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귀순 복종하게 되어 비록 많은 군중을 동원해 정벌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 기순하여 안때로 올 것입니다. 1. 여연의 방어군 수요가 마병은 본읍과 남도의 병조를 아울러 200여 명에 불과하고 보병은 본읍과 남도의 군조를 합하여 역시 80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하번 토민이 귀농하게 되면 보병으로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상비병의 수요는 80명도 차지 않습니다. 이 군줄로는 한 성을 지키고 적도를 대적하는 데에도 오히려 부족하거든. 하물며 각 구자의 분배 파견하여 방어하게 한다면 본읍을 방어할 군줄이 몹시 적고 각처를 수호하는 군줄도 역시 적게 됩니다. 야인들이 부리를 타고 몰래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와서 목적을 공격 탈취하고는 농민을 살해 약탈하고 다시 깊숙이 성 밑으로 들어와 종행으로 그 도각을 자행하게 되면 수령된 자는 다만 우리 군사의 적은 것을 헤아리고 적도의 많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비록 적도를 사로잡을 만한 형세와 우리 군사를 구원할 만한 도리가 있어도 혼비백산하여 위축되어 나가지 못하고는 적도들이 노략을 자행하고 군사를 퇴각시켜 강을 건너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서서히 군사를 이끌고 두류부진하고서도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않았다고 변명하게 일수이며 또 노략당한 인구와 운마의 수요를 줄이오니 이는 성조의 오랑캐 방어책에 은하는 이로써 신은 이를 몹시 한탄하는 바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혹 말하기를 이 군졸만으로도 척후와 봉화를 신중히 하여 미리 적이 오는 것을 알면 변에 대응할 수 있어 노력당할 우려는 없다고 말하오나 이는 진실로 약자는 본래 강자와 대적할 수 없고 소수는 본시 대중과 대적할 수 없는 뜻을 모르는 말입니다. 올 여름에 침입해 온 적도의 수요는 우리 군사의 배나 되온즉 비록 이를 미리 알고 변에 대응하였더라도 그 승패는 미지수였을 것이니 오늘을 구하는 계책으로는 병력을 증가하여 방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남도 제군에 인접해 있는 이의 군사와 시위패들을 차차로 변통 유용하여 2배의 수요로 늘려 연번으로 부방하게 하고 이들을 나누어서 여러 목책을 지키며 적의 변에 대응하게 하면 군의 기세도 보다 떠칠 것이며 제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평안 1도의 해변 각포의 선군이 거의 3,500여 명에 달하고 있사온데 근래의 해구가 일체 나타나지 않아서 배를 모두 달아매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그 수요를 적당히 감축하여도 남도 부방군의 액수를 보충하면 여연 부방군의 액수는 더 증가하게 되고 남도 군액도 전보다 감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의논하는 자가 만약 말하기를 비록 해군은 없다 할지라도 그 선군을 감축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불의에 대비하라는 경계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신도 또한 원하는 것은 여인의 군량을 수송할 때 평안도의 인마의 노고는 실로 타도의 배나 되고 있으니 그 유치시킨 선척의 수요를 헤아려서 수송의 일을 돕게 한다면 노일이 거의 평균화되고 소송도 약간은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1. 여인의 방비는 매년 추동절에 대신을 보내어 계책을 세워 적도의 변에 대응하였으니 그 방어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성은 그 한 몸이 국가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아서 그의 거치와 동정은 곧 국가의 안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저 만주란 자가 비록 험고한 지리를 믿고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날뛰고 있긴 하오나 그 계책이란 좀 도둑질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 적국으로 비할 수는 없사오니 신은 원컨대 변장을 선택하여 그 방어를 근신히 하게 하고 적을 제어하는 군사상의 기무는 일체 도절제사에 위임하여 시행하게 하며 감사가 다시 이를 고찰하게 되며 비록 대신까지 보내지 않더라도 사변에 대응할 수 있고 국가의 채통도 높아질 것입니다. 1. 이만주 등이 우리의 국경 곁에 있으면서 저속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터이므로 의당 은혜를 품고 감화하여 신복이 되기를 원해야 할 터인데도 오늘날 도리어 해마다 변경을 침범하여 그 죄악이 막대하오니 이를 용서한다면 다시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이는 곧 문정의 도둑이오라 이용하여 방어할 일입니다. 개축년에 북벌을 행하였을 때 비록 적도의 수령은 얻지 못하였사오나 그들이 연속 사자를 보내어 표면상으로 정성껏 귀순해온 것도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정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만약 재차 정벌을 단행한다면 끝까지 두려운 마음을 품고 비록 멀리 도망해 숨지는 않더라도 기필코 오늘과 같은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수호의 방법과 위무와 육성하는 신의에 이르러서는 국가에서 배치한 장수의 방략이 특히 정상하여 모획에 실책이 없을 것이므로 진수자로서는 이를 준수할 따름입니다. 이를 버리고 달리 구한다면 반드시 사정에 맞지도 않을 것이며 정도도 아니오니 그 타당한 당연히 행할 사리를 아래에 열거하여 개진하게나이다.
첫째는 장수의 선택입니다. 무릇 장수는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장수가 되면 마땅히 사jul과 마음을 같이 하여 부영이 그 자제를 사랑함과 같이 하고 또 자제가 그 부영을 받드는 것과 같은 연후에야 이를 성취할 것입니다. 개축년의 출정 때 한둘의 장수가 의리에 어두운 탓으로 그 사주를 대하기를 촉에같이 가볍게 하고 사주를 꾸짖기를 여복과 같이 천이하여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심을 품은 바 있어 그의 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니 이는 이미 겪은 명백한 징험입니다. 둘째는 군량의 운송입니다. 여행 관계 등지에 비축되어 있는 군량은 4만석에 불과하온데 만약 대사를 거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량을 수송할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명예와 자기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양곡을 관계에 수납하게 하고 그것이 많고 적음으로써 자기를 차등 있게 내리시고 압록강을 이용하여 조운하는 일도 인하여 의논하여 시행하시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도 군수가 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축년의 정벌에 참가한 관군들에게 공을 평론해 등급을 정하고 차이를 두어 직위를 상사한 것은 실로 좋은 영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진노, 천호, 백호, 총패, 소패, 지인, 영사와 교위, 감고 등 속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종군 근로하였는데도 그 상전을 아직 입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 무리에게 한 급을 얻어 받게 한다면 앞으로 종군하는 자들이 즐겨 정벌에 나아갈 것이며 사기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는 궁액의 증가입니다. 평안 1도의 호구는 어느 날보다 성한 때가 없사오나 각 고을의 수령들이 옛 패습을 그대로 따라 스스로가 정해한 자를 혹은 일순이 혹은 십하치니 혹은 아자치이니 하면서 가지각색으로 일컬어 택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그들을 군인에 충당시키되 100명이 있는 곳을 40명을, 200명이 있는 곳을 80명을 증가시켜 이러한 비율로 정원한다면 군액이 자연 증가되어 정벌에도 무난할 것입니다. 돈의 각 고을에 있는 기, 휘, 쟁, 고, 각의 수요가 적고 또한 정제가 되지 않고 있사온데 지난 개축년에 군기감에서 보낸 바 있는 당초로 만든 각색 기, 휘와 장, 쟁, 고를 항상 사용하여 혹은 파손되었다든가 분실되었다든가 하여 그에 따르는 폐단이 우려되며 또 1500호가 일정한 제도가 없어 10인 내에 혹은 3, 4명이 있는가 하면 혹은 1명도 없으니 이는 15의 장을 두는 법의 원칙을 전혀 잃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평양군은 개수의 대도회지인데도 군사들 중에 마필이 부실한 자가 3분의 2나 되며 이뿐 아니라 군인 자신도 혹 병약하거나 혹은 전혀 궁수를 익히지 않은 자가 잠은 많은데 직질은 모두 5, 6, 7, 8품이니 그 재능과 직위가 마땅치 않은 패단을 또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서반으로 제수하는 사람은 취재하지 않는 까닭이오니 이 때문에 사력을 다하여 사병이 100에 한둘도 없고 매양 강변에 각 고을에 부방할 때마다 연속 도망하곤 하오니 이제부터는 동반으로 차례가 친전되는 자와 서반으로 직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도제제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갑사를 취재하는 예의에 의하여 제예를 시험하고 석차를 등급지어 이를 계달하여 제수하게 하고 그 각 고을의 백호도 열에 한 명을 임명하게 하되 인하여 서로 하여금 그의 경력을 고험하여 요행의 패를 맡게 하며 또 각지에서 달마다 부방한 도군을 감사가 모두 속전을 거두게 하여 거휘와 쟁고의 수리비로 삼게 하소서. 1. 이곳의 군사는 본시 노비가 없어 타도 군사에 비할 바 아닙니다. 이제 부방의 일이 긴급할 때를 당하여 계절의 춥고 더운 것과 도로의 험하고 먼 것도 헤아리지 않고 식량을 가지고 왕래함으로 인마가 함께 노고를 겪고 있사오니 그 도의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자손이 많고 적은 것을 참작 분별하게 하여 그 봉족을 넉넉히 주어 공로를 위로하게 하소서. 1.
혹자는 말하기를 이만주가 전비를 뉘우치지 않고 오로지 보복에만 힘써 성은을 저버리고 변경을 침범하여 인민을 살해 노략함이 두세 번에 이르러 죄악이 가득 차서 천지도 용납하지 않으며 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바이니 다시 대군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이유를 묻고 남김없이 섬멸하며 변방의 우환을 거의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오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동병하려면 때를 택해야 하는 것이 옛사람의 훈계입니다. 근련 이래로 흉년이 계속되어 작물의 감수로 백성이 부유하지 못하온데 이에 다시 평안도의 사람들은 여영 관계 등 영광의 수자리로 구실을 떠나는 자에게 양식을 싸가지고 가게 하고 머물러 사는 자는 그를 전송하느라고 인민이 사라져 없어지고 마축도 곤폐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안도의 군량은 개축년 출정 때의 지출로 현재 저축되어 있는 것은 군사 1만 명의 6개월 수요량의 충당에도 부족할 것이니 그 불가함이 필연한 것입니다. 대제 성군이 오랑캐를 다스리면서 대하는데 대비가 있고 방어에도 상도가 있어 비록 머리를 조아리며 신이라 일컬어도 변성은 방심 없이 고수하고 횡포를 자행하여도 무력으로 원정을 가하지 않고서 경내가 안도를 얻고 변방의 침범이 없는 것을 기할 뿐이었습니다. 신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수개 년을 한정하여 사주를 휴식시키고 전말을 기르며 군량을 비축하고는 한때 할만한 때를 기다리게 하고 탈만한 새를 얻어 적도의 다가와 굴혈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을 모두 심찰하여 익숙히 안 뒤에야 장수를 명하고 정의한 사조를 선발하여 앞뒤로 진격하게 하되 기병과 정병이 상승하여 산판을 오르내리면서 왕복하여 명격하면 저들은 솥 안에 든 물고기가 되어 도망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가히 만전한 계책을 얻어 수년간의 수치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옛날에는 군내의 고우리에 수령만 있었지만 변장의 현에는 다시 장세위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모든 구자의 방어처에 졸병 중에 군사에 익숙하며 두목으로 삼을 만한 자를 이 예에 의하여 혹은 백호 혹은 천호라 호칭하고 관에서 임명장을 주어 그 군대를 통습하게 하되 부지런하고 신중히 수호하며 다방면으로 분포 배치하기를 그 고궁효가 현저하게 있을 때에는 토관의 예에 의하여 관작을 베풀어 보상하면 그들은 반드시 일신의 명예로 알고 즐겨 직책을 다하며 스스로 권면할 것이요. 만약 태만하고 부지런히 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한 가지 공효도 없는 자는 매양 죄를 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수졸들이 통속함이 있어 감히 태만하지 못할 것이요. 다투어 힘을 다해 일하고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은 덕건대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비록 무익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호인들이 중국을 용이하게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이 성곽이 견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은 덕건대 여연으로부터 강계의 영경 일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세가 본시 험악하여 사람의 자치가 이르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혹은 볼을 쌓든가 목적을 세워 그들이 돌입해 오는 길을 막게 되면 역시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명하여 그 지경에 간 험한 상태를 상세하게 갖추어 아는 자를 회합시켜 그 지대의 형세를 자세히 논하게 하되 만약에 중국의 검각이나 동강같이 험악한 것이 없다면 비록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 그 종류를 섬멸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오나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경술이 대적하여 화를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도우는 계책이란 먼저 양장을 신중히 선택하여 변방의 방어를 급히 명하고 또 남도의 방어 사절로 하여금 매년 강계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며 수개월간 주둔하여 정부의 기세를 보이게 한다면 저 무리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숨도 쉴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여가에 농사를 지어 생업을 영위하며 또한 감히 한가하고 침략할 마음을 두겠습니까?
비록 그 무리를 이끌고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장차 신복이 되기를 원하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저 야인들이란 산골짜기에서 생장하여 위급한 경우만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무에 의탁해 산다 하옵는데, 파저강 양쪽 언덕에는 수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10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별 하나를 볼 수 있다고 그 빽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출입할 때 반드시 나무에 의지하여 우리의 허시를 정탐하오나, 우리의 수졸들은 낮에 관망할 때 이를 통망하지 못하여 매양 그 슬중에 빠지곤 하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변방에서 훈련 시위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저쪽 지경의 나무를 다 베어 아무 장애물이 없게 하면 우리가 낮에 멀리 관망할 수 있고 저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인데, 이 의견이 비록 제어하는 큰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을 물리치는 방도에는 적은 보탬이나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1. 국가의 보충군과 사사에서 제거된 노비의 수요가 적지 않사오니 황해, 평안, 양도의 보충군과 사사의 노비를 연대의 임무에 전속시켜 번을 갈아 수비, 방어하게 하되 그 공로를 고찰하여 관작으로 포상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역전하게 되어 경내의 땅을 능히 수호할 것입니다. 1. 북방 방수군의 정액은 가장 충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본주를 배반한 제도 노예와 제차 도둑을 범한 사람을 조사 색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모두 변성을 지키게 하고, 만일 그 고을의 서리와 영리로서 부방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원에조차 영구히 그의 요역을 면제해 주되 이들로 아울러 충군하도록 하면 군의 액수가 자연 보충되어 변방의 화환이 지식될 것입니다. 1. 동서 양계는 우리나라 번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큰 것이오라. 그 수비 방어를 공고히 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전일의 병조에서 수기의 허소함을 계달하며 내금이 별십이 갑사 등으로 방어에 충당하지 못하게 하시니 궁지에 처하여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뜻만은 좋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일국의 극변이었기에 일국의 중진이 되오니 실로 정예로운 군병의 도움이 없다면 변장이 비록 강하다 한들 어찌 혼자서야 야인을 제어하겠습니까? 또 양도에는 한량으로 무죄가 있는 자가 대개 적은 형편이온즉 비록 금군 수백 명을 내어 변지를 수호한다 하더라도 어찌 수기가 허수한 지경에까지 이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양도의 도절제사와 참절제사 등이 부임할 때는 전례에 의하여 병주로 하여금 일반이 다 아는 무략 있는 자를 초출 기록하여 이를 계달하고 방어하게 하소서. 1. 야인의 땅이란 산길이 비록 험하다 하나 한 개미의 구혈이며 그 혈기가 비록 강하다 하나 성냉 개구리의 용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병 수만 명을 원로가 통솔하고 때를 텀타서 진격하여 동서로 기각의 형세로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쳐서 파죽짓으로 나간다면 개미는 구혈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며 성난 개구리는 그 용명을 자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남김없이 선멸하기란 손바닥을 뒤집는 듯이 쉬우니 오직 성상께서 헤아려 행하심에 있다고 봅니다. 1. 평안 일도의 사람들은 개축년에 북정한 뒤로부터 혹은 부방한다든가 울량한다든가 하여 홀로 노고를 겪고 있어 그 생활이 가긍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여연 등지의 부방군 중에서 본도의 군액을 절반으로 그 수요를 줄이고 경질에 휴식하게 하고는 이나여 각도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시입회와 매년 본가의 도시에 나아가는 한량자재와 서울과 유후사의 공성으로 부유한 사람 중에서 사의에 능한 자가 있으면 이들을 정군으로 삼되, 비록 무예는 없을지라도 재산이 있는 자는 봉족으로 만들고 정군 1명에 봉족 5명을 넉넉하게 주어 3번으로 나누어 윤차적으로 부방하게 하소서. 그 군액은 전의 수요보다 배를 더하게 하고, 또 여연 지방의 구자 등에게는 그 목적이 부실하고 수졸이 희소하므로 한 번 침략만 당하게 되면
그 자신을 구해내기에도 급급한 형편인데 어느 결을에 서로 구원하겠습니까? 원컨대 목책을 견고히 수리하게 하고 그 구자에게 적에게서 받은 완급의 정도를 헤아려 수군을 안분 배치하고 주둔 병력을 전일보다 배를 더하되 또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1500호로 정하여 그 군사를 통우하게 하고 각각 척후를 설치하여 적도의 변을 관망토록 하소서. 기색이 있으면 각을 불고 불을 놓게 하되 이처럼 하기를 전하여 알리고 각각 동허하는 군사를 거느리어 협력해 구원하게 하되 만약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그 공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큰 것은 등급을 띄어서 관직을 포상하고 작은 것은 적당히 상품을 내리며 비록 공은 세운 것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수역에 노고한 자도 모두 검직을 주어 뜻을 펴게 하소서. 그 수역의 제도에 있어서는 송나라 방추법에 의하여 매양 겨울철에 적이 침입해 행포를 부릴 때에 양변의 수졸들이 모두 우리 변경에 있으면서 밖으로부터의 침해를 막는다면 본도의 사람들은 능히 쉬면서 각기 즐겨 취업할 것이며 수졸로 파견된 병사도 자기를 생각하여 스스로 힘쓰게 되어 군정이 이로부터 화목할 것이며 변지의 방어도 이로 말미암아 보다 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법령이 상밀하오나 법을 범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죄가 도유와 충군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고을에 두지 말고 모두 여연에 붙여 궁액을 보충하게 하고 중한 죄인으로 응당 수송하여야 할 자는 그 속바칠 물건을 그 스스로 여연에 수송하게 하여 군수의 미천으로 삼게 하면 변군만 유익할 뿐 아니라 법을 농간한 간특한 무리들도 또한 이로부터 지식될 것입니다. 1. 영변을 일도의 중앙이라 하여 도절제사가 항상 이곳에 있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은 일입니다. 야인이 마음을 돌려 귀순해 올 때까지 도절제사는 항상 관계에 있으면서 만포등지를 순찰하게 하고 관계 절제사는 자승에서 상주하면서 군수와 더불어 조명관, 소부리 등지를 순행하여 항상 고찰을 하게 하면 사병들의 이탈도 없을 것이며 방어도 착실하게 될 것입니다. 1.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종말에는 태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만일 주아부나 곽자의 같은 유능한 장군을 얻는다면 장구하게 위임시켜도 좋을 것이나 무릇 보통 사람의 심정이란 오래되면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안일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법이오니 어찌 위엄과 은혜로서 남을 복종시키며 적을 이기는 공을 이루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임기가 다 된 변장은 즉시 교체하게 하소서. 1. 신의 우망한 생각으로는 야인들이란 인면 수심이라서 본래 위무로 굴복시킬 수 없거니와 또 인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있다면 오직 그 수호의 대비를 다할 뿐입니다. 방금 그 수호의 대책에 미진한 것이 없는데도 도저히 우한이 오히려 지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졸들이 해태한 때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대저 인정이나 편한 곳에 있으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쉽사리 잊게 마련이고 세월이 오래되면 태만과 소홀히 하는 버릇이조차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변장이 된 자가 처음 명을 받을 때에는 누구인들 적을 생포하여 그의 항복을 받아 군왕의 한을 들어드리고자 하는 공을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변지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적을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게 되면 엄중 경계하는 마음이 항상 처음 이르던 날과 같은 자가 드무옵니다. 또 그 사졸들은 견고한 성부를 믿고 처자를 연모하게 되어 적진에 임하여 따라 나서는 자가 백에 한둘도 없게 되고 태만 소홀한 장수가 처자를 그리워하는 군주를 거느리니 적만 보아도 먼저 숨고 전투에 임하여는 후퇴해 달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신랑들이 횡포를 자행하고 변민이 노략을 당하는 소위입니다. 신의 우망한 소견으로는 여연의 업성은 그 수령으로 하여금 그 고을의 인민을 거느리고 수호할 방법을 다하게 하고
강 건너 저쪽 지경에도 요회처를 택하여 목책을 세우고는 남면에서 교체해 오는 군졸과 경에서 모집한 병사들로 하여금 그 목책을 지키게 하며 다시 무장을 택하여 그 군병을 통솔하게 하고 그들이 사생과 여탈을 일체 장수에게 위임하여 장수가 된 자는 저기에 오는 것이 정한 날이 없음을 알고 사줄이 된 자는 죽고 사는 것이 목전에 놓여 있음을 알고서 갑옷을 입은 채 먹으며 창을 베개 삼아 누우며 말을 쭉 먹이고 화살을 매며 적의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면 비록 수많은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저 오합지졸로 좀도둑에 불과한 추한 무리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한 목책의 수졸이 500을 내려가지 않으니 그 양곡 수송의 배단을 거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도 그 난지를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오나 신의 우망한 생각으로는 남도에서 교체해 오는 수졸들은 그 스스로가 양곡을 휴대하게 하고 경유에서 선발 모집한 사병에게는 공름으로 지급하게 하면 1년간의 군의 수요가 일천석으로 헤아릴 수 있으니 그 운수의 배단이란 오히려 대단치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르기를 파저강의 지경은 비록 야인이 침략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강토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이곳에 목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오나 신의 유망한 생각으로는 결코 중국의 강계를 점유하여 자비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작은 목책을 세워 도둑을 막자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이 뜻을 설명하여 중국에 주달한다면 불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저 저쪽 강계에 목책을 세우려는 것이 비록 장구한 계책은 아니오나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야인이 우리의 친히 토벌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자기 방어에 주력할 것이며 만약 침범해 온다면 사졸들이 각각 스스로 자기를 위해 싸워서 용기가 배나 더하여 단 한 번 싸웠을 때 크게 승리하여 그 위력을 과시할 것이온즉 버러지 같은 만주가 마음을 고치고 땅을 바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1. 야인들의 습속이랑 흉악하고 모질며 보복하기를 좋아하는데 원한을 맺은 데다가 그들의 부락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실상 강한 무리들인데 그 땅이 우리 북변과 인접하고 있사온즉 외모를 방어할 방도와 싸워 제압할 승리할 도리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전에 다시 우리 구자에 들어와 업성을 침범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와서 우리 농민을 살해 또는 납치한 바 있사온데 다만 침범해 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싸워 이겼다는 첩스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신의 우망한 생각으로는 적도에 기마되는 때지어 이르고 우리의 장졸은 고단하고 약소하기 때문에 감히 나가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자부할 뿐이며 도로 후퇴해 갈 때도 역시 군사를 놓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신은 척문대 명망이 두텁고 벼슬이 높으면서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진장을 삼고 경중과 외방의 건장하고 용맹 있는 군사를 모집하여 그 진병과 같이 주둔해 지키게 하고 직위로 상을 내리는 격식을 중하게 세워 사기를 새로이 진작시키고 사는 것이 욕되고 죽는 것이 명예가 된다는 의리를 알게 하며 또한 절제사로 하여금 그 휘하의 병마를 거느리고 성 밖에 주둔해 숨어있게 하면서 특별히 감찰을 보내어 방황 배회하는 자를 적발해 들이게 하되 1년을 하나여 관망하여 변을 기다리게 되면 적도가 만약 가을 겨울에 오지 않는다면 봄 여름에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중의 군사는 문을 열고 나와 싸우고 성밖의 군사는 그 후면을 공격하면 앞뒤로 적을 받게 되어 반드시 패배해 달아날 것입니다. 이 패배해 달아나는 적의 약세를 타고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뒤를 쫓고 먼저 요로의 복병을 나누어 배치하다가 추격하는 군사가 이르거든 함성을 올려 이에 호응하게 하여 진과 북을 함께 치면서 전후에서 협공한다면 진퇴의 길이 모두 낭패되고 전군이 함몰하게 되어 반드시 한 척의 수레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만주의 머리를 즉시 휘하에 바쳐 변경의 인민들이 안도의 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한 해의 노고는 면치 못할 것이나 험고함을 믿고 침략해 오는 우한은 영구히 건절하게 될 것이니 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 그 굴혈에 들어가서 남은 종자를 소탕해버리는 일은 후일을 기하여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병난을 막는 길이란 불과 공격 수비의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근신하여 관계를 지키면서 침략해 오면 이를 방어하는 것도 구도를 제어하는 상도이며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하여 그의 흉포를 검하여 난을 없애는 것은 병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권위인 것으로서 그 제의 방법과 덕실의 평론은 사책을 상고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전 4기에는 각각 이해가 있고 조치에는 덕실이 있으며 그 시기와 사세가 각기 다르고 양상과 변동이 같지 않은 것인데 어찌 한결같이 어루만져 기르기만 하고 무력을 전혀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복종하면 어루만져 기르는 은혜를 베풀고 헌단이 있게 되면 정벌의 위험을 떨치며 평시는 대비와 방어하는 법을 엄중히 할 것이니 이 세 가지 법을 병행한 연후에야 비로소 불의의 우환도 없으려니와 병난을 막는 상도와도 합치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만주에 대한 무예와 생육의 은혜는 이에 더할 수 없사오나 그 방어 제의 방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연지방의 수어가 얼음이 풀릴 뒤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진 것만 믿어 척후도 신중히 하지 않고 봉수도 두지 않아 드디어 침략심을 계도함으로써 불의의 변을 유치하여 인명과 가축의 살해 노략이 없는 해가 없으니 이는 곧 제목이 못되는 장수의 인명과 저기를 잃은 조치와 그리고 또 구자를 영설하는 자가 모두 그의 알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요해지에는 적당히 척후를 두어 적도의 출입을 정탐하게 하고 또 각 구자는 지용이 있는 사람을 분배 파견하여 연대를 구축하고 서로 바라보게 하며 화포를 설치하고 서로 통보하게 하고는 한 곳에 급변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농민으로 하여금 보에 들어가게 하고 부근의 구자에게서는 이 소리를 듣는 즉시로 달려가 서로 구원하게 하여 불의의 환난에 대비하게 하고 추국을 아직 거두지 않을 때에는 정예로운 군사 수만을 나누어 보내어 남김없이 이를 섬멸하여 그 뿌리를 제거하게 한다면 침략을 막는 상도와 권위의 어느 방법에도 거의 합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정부를 행하여 헌단을 이루었으니 비록 금백을 달래고 의리로 인도하더라도 저 적도들의 보복의 시기야 어찌 잠시인들 있겠습니까? 이제 대거 정부를 가하여 이를 소탕 섬멸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통할 수어의 노고란 도리어 토벌하는 패단보다도 더함이 있을 것입니다. 1. 예로부터 제어하는 두 가지 계책이 있으니 상벌과 어루만져 편히 하는 것뿐입니다. 원정에 토벌하면 그 공효를 거두는 것은 속할 것 같사오나 승패를 얘기하기가 어렵고 어루만져 기르면 그의 경영은 비록 오랜 시일이 소요되오나 항복 내지 선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주나라 선왕의 정벌을 시인이 이를 찬미하였고 조충국의 헌책을 선제가 받아들였던 것이니 진실로 병력의 요행만을 믿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언덕을 사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식적인 정책만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이만주란 자는 상간의 한 조그만 오랑캐에 불과하오나 그 상국의 험고함을 믿고 홀라운의 강세에 의탁하여 숲속에 엎드려 기다리며 엄밀히 절도의 계략을 자행하곤 하니 그 죄가 너무도 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대거 정벌하여 길이 북녘의 우환을 건져시킬 때가 바로 이때인가 하옵니다. 그러나 적도들의 이와 같은 소인은 모두가 전일의 토벌의 거사가 있었던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그들의 버릇만 더욱 굳게 되어 보복을 맞이 않을 것이니 지금 우리의 병경이 실하지 못한데 어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신이 극이 듣자오니 만주의 불악이 별처럼 흩어져 있어 법령의 개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간혹 이동의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휘하가 이와 같을진저 기타의 종류도 어찌 모두 다 만주의 명령만을 쫓아 원한을 얻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북벌한 뒤로부터 만주가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북녘 땅으로 이주하였으며 또 좀 도둑질한 죄로 항상 토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숲속에 자리 잡고 병기를 놓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오니 그의 사세로 볼 때 이를 이해로 유도하여 이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 적도들이란 우리나라에 잘해하여 살고 있으므로 자기의 생에 집착하여 살려고 힘쓰는 자는 반드시 노력만을 일삼아 언덕과 신의를 끊으려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 고려 전성기에 동서 여직의 무리와 글안, 발해의 인민들이 계속 투항 귀순해온 것은 모두가 위덕의 소치였으며 역대의 군왕도 그 성의를 권장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능히 양계의 땅을 확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옛날 숙신의 본강까지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저 파저강 일대의 작은 종자들은 비록 중국의 작호를 띠고 있으나 우리의 지경과 몹시 가까워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향배가 무상하며 사실상 중국에 매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글안 발해의 인민과 더불어 비할 바는 아닙니다. 실로 귀하에 온다면 받아 어루만질 일이요 또한 반도를 받아들이는 혐의도 없사온데 그년의 가속을 이끌고 온 자에게 즉시 쫓아 돌려보내곤 하였으니 어찌 귀하의 길을 막고 먼 데의 사람을 불러 이르게 하는 높으신 덕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번의 헌단은 아직 덮어두고 회유하기를 옛과 같이 하여 사자가 오면 객관에서 접대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만일 적의 정상을 와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주인을 막론하고 진위를 막론하고 모두 상을 주며 의를 구하여 와서 사는 자도 또한 받고 거절하지 않으면 적도의 의구심도 풀리려니와 이미 기부한 자는 다 그의 심정을 바칠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자들도 모두 관문에 와서 두드리기를 원하게 될 것이니 만주가 비록 혼자서 완강하더라도 그 형세가 장차 고립하게 될 것입니다. 언덕과 신의가 이미 협족이 배고 적도의 형세는 고단한데 군병과 병기를 완전히 갖추고 군량 또한 풍족하거든 봄철 농경기를 당하여 변경에서의 군사의 훈련을 실시하여 거짓 정벌해 들어가려는 의사를 보이면 만주가 더욱 두려워하여 서구를 떠나 객토에 가서 살 것이며 경작을 폐기하고 멀리 도망할 것입니다. 집을 잃고 오랫동안 노숙하게 되면 군중이 그를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산하여 열망하면서 기다릴 것이오니 추수기에 이르러 관 밖에서 군사를 진열시키고 인하여 전답에서 군량을 거두어 놓고는 한 4개를 보내어 효유하기를 대군이 온 것은 죄 있는 자를 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명백하게 스스로 변별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라. 만약에 스스로 생포하거나 머리를 베어와서 전일의 죄를 속하는 자는 즉시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을 줄 것이다 하고 인하여 노획한 재물을 줄 것 같으면 저들이 비록 검수와 다름이 없다 할지라도 해로움을 피하고 이익을 취하게 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같을 것이니 그 누가 힘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선멸의 길로 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적들은 먼저 위덕을 두려워하고 그 양국을 좋아하여 피의 칼날을 기다리지 않고 머리를 조아려 투항해 올 것입니다. 건의자의 말에 의하면 침입해 오면 징계하여 제어하고 돌아가 버리면 방어를 갖추어 지키는 것이 옛 성군들의 이적을 제어하는 대도인데 이제 만약 군사를 일으켜 변성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전철을 다시 밟아 변방의 헌단을 띠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오나 신은 생각하옵기를 수는 삼묘를 정벌한 뒤에 문덕을 닦았고
고종은 귀방을 정벌한 지 3년 만에야 승리한 바 있는가 하면 한나라 문제는 흉노와 화친을 약속하였건만 종시 자주 반란을 당하고 당나라 태종에게 돌궐에게 신이라 일컬으면서도 마침내 그의 침략을 입었던 것입니다. 대개 오랑캐들이란 진실성이 없고 허위가 많으며 반복 무상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 문득만을 닫고 병의를 보이지 않아서 필경에는 적도들에게 그르침을 당하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개벽 이래 중국이 이적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고 단지 은혜와 신의만 쓰고도 오랫동안 평게 지냈던 일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1. 군병이 한 목적을 구원할 때 만약 성을 비우고 나가게 되면 근본이 위태롭게 될 것이요. 적도들이 만약 그 허실을 알고서 홀라운 등 여러 종류를 유인하고 들어와서 많은 의병을 베풀어 두어 길로 하여금 침입해 들어오면서 따로 기병을 내어 허한 틈을 타서 기습해 온다면 근본이 위급하게 되고 앞뒤로 적을 받아 진퇴가 모두 난처하게 될 것이오니 청컨대 군병을 3, 4대로 나누어 그 하나는 수비병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격병으로 하여 여러 목적에 위급한 변이 있을 경우 유격병이 이를 가서 구원하고 수비병은 성을 지키도록 하소서. 1. 전락의 인민들이 농경기에는 들의 분포해 있고 수확이 끝나면 입포하곤 하여 혹은 나가고 혹은 들어오는 등 생업이 일정하지 않으니 어찌 유구히 그 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요해지의 구자를 택하여 성자 또는 목책을 수리해 세우고는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수계 목책의 거주민을 한 개의 목적으로 집합 입포하게 하여 사시로 방비 보호하면 각각 그 부모 처자를 보호하고 각기 우마와 재물을 아끼게 되어 방비면에 있어서도 실책이 없을 것이며 전투에 있어서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목책 내의 군사가 적을 때에는 관군으로 이를 충족시키고 천호를 선택 파견하여 각기 수계 목책의 진로의 임무를 겸하게 하소서. 1. 변방 군부의 가장 소중한 것이 전마와 군량이온데 전마로 성장하기까지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연 등지에는 본래 말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서 굴리들이 말이 거개가 노둔한 것도 많고 또 해마다 적도가 침입하여 노략당하는 것이 많은 데다가 생산이 빈약하여 갑자기 말을 판득할 길이 없으니 만약에 다시 구도의 침입이 있게 되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청컨대 각도에서 기르고 있는 말 중에서 내구에 충당할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6세 이상 된 것으로서 전마에 쓸만한 것은 이를 북변으로 택해 보내어 굴리들에게 고루 내려주게 하소서. 북변에서의 수용이란 비단 군병과 식량뿐만 아니라 포백도 아울러 비축해야 하옵는데 포백은 본치 남방에서 나고 남방의 부세로는 염전의 수익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조가 본시 많으나 그의 이익이 국가 경비에 크게 보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염장의 계량에 법도가 없고 조치에 있어서도 그 방법을 잃은 까닭입니다. 청컨대 당송 때의 법에 의하여 각도에 장적을 두게 하고 조호를 기록하여 옛 공법에 의해 편리한 대로 화매하게 하고는 전라도로부터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염전 수익에서 나오는 포백은 평양 안주 등지의 선편으로 운송하고 차차 전전해 북벽으로 수송하여 사절들의 응급구호와 야인들의 사급에 이용하게 하소서. 1. 근래 잦은 특사로 인하여 도둑이 늘어나 인명을 상해하고 물품을 탈취하는 등 그의 해독이 만주의 무리보다 혹독한 것이 있으니 이를 국내에서 방치하여 그의 악랄한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각도와 삼범, 절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적당은 아울러 본제를 논단한 뒤에 송조의 군주들을 자자하던 법에 의하여 그 얼굴 좌우에 자를 하기를 아무 도둑 본적 모 성명 모라 하여 상민과 혼동하지 않게 하되 모두 북변으로 보내어 척후 또는 그 노역의 군졸로 충당하게 하고 만일 묵획의 마멸을
시도하여 그의 깊이를 꾀한 자나 용인, 은닉한 자는 모두 중한 율로 논단하여 만약 도둑질한 자가 4천이면 공천으로 대신 주고 이내 변성의 노비를 입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북방변지에는 민호가 적고 영로가 피폐함을 적들이 조공하러 올 때에 반드시 그 허실을 알 것이라 하여 의논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남방의 인민을 이주시켜 그 땅을 채우는 것이 옳다고 하오나 그러나 남방의 서민들이 그 땅에 토착하면서 힘써 농사짓고 부역을 바치고 있사온데 어찌 이를 가려내어 강제 이주의 원망을 사서 부역의 깊이를 꾀하게 하며 가속을 이끌고 전전하면서 교육에 힘쓰게 하겠습니까? 떠돌아다니는 큰 상인이 있게 되면 판적에도 탈락되거니와 이익만을 취하여 재물을 축적하게 되어 민간의 손실만 가져오고 국가에도 무익한 것입니다. 역호에 끼어 살면서 영리라 사칭하고 향리에 붙어서 봉족이라 일컬으면서 강교한 무리들이 부역의 면제를 엿보곤 하니 이는 양민을 무역한 땅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또 각고 울의 세력 있는 교활한 아전들이 백성을 침해하고 수령을 조종 농락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정을 해치고 인민을 좀먹는 가운데의 우심한 것이며 큰 길을 낀 역은 노고와 시끄러운 일이 많은 법이온데 경상도의 소재 사근이나 전라도의 다남 같은 곳은 본시 작은 글인데도 역호가 번거롭게 많아 정한 수요의 인마 외에는 구실이 없는 자가 잠은 많으며 각고 울의 노비의 많고 적은 것이 서로 같지 않아서 많은 곳은 수령도 그 수요를 보통 모르고 있어 모두 향리들의 사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대체로 이러한 몇 건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여 이들로 변경을 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야적들이 때를 지어 침입하고는 홀라오니라 칭탁하고 좀도둑질을 하고는 불악의 산지에 살면서 내 말을 좇지 않는 자들이 소행이라고 하옵는데 적도의 간특 교활함은 국가에서 그의 배간을 뚫고 보듯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 그들이 보내온 사자에게 상을 내리시고 그들의 군급함을 구원하시곤 하니 그 언덕이 지극히 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람됨이 이리처럼 탐욕이 많고 또 완만하고 어리석어서 비록 크고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배반하고 미세한 원한도 반드시 보복하기 때문에 신의로 대할 수 없으며 반복 무상하며 얕고 간사함이 사람 같지 않고 재물을 한없이 탐하는 데다가 반드시 보복하는 근성이 있어 때를 지어 침입하고 노력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사세로 보아 한번 크게 진동하여 소탕하지 않으면 종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온데도 지금 조정의 논의가 오로지 덕이로만 이를 복종시키고자 하니 신은 끝내 감화시키지 못하여 우리는 항상 덕의를 써서 언덕만 너그럽게 베풀고 저들은 항상 완만과 엄흉을 다하여 독을 자행할까 염려됩니다. 옛날 상묘는 그의 험고함을 믿고 기순해 오지 않았을 뿐이요 독을 자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임금은 오히려 이를 정벌하였던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적도의 죄를 헤아려 말하기를 너희들의 굴혈이 우리 지경과 몹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조정께서 신으로 대하고 언덕으로 어루만져 기한을 고해오며 넉넉하게 구제하였고 종사를 원해 와도 역시 덜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옛날에 강대한 국가가 약소한 나라를 애호한 그 인덕을 오늘날 비교한다 하더라도 더함이 있을지언정 덜한 것이 없는 자의 땅에 살며 번진을 얻어 지키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음을 믿고 천자의 명을 거역하여 우리의 관계를 침입해온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었다. 천자께서 이를 깊이 우려하사 조서를 내려 이를 금하심이 제3에 이르렀는데도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대거 침입하여 그 노력이 전보다 더 심하니 너희가 금수가 아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거늘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감히 이같이 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왕년의 사열을 동원하여
너희 처자를 잡아오고 너희 우마를 포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를 돌려보내고 하나도 남긴 것이 없는데도 너희들이 이를 은혜로 알지 않고는 악독한 행동을 마지 않고 누차 우리 변경에 소요를 일으키며 우리 인민과 가축을 약탈하기로 우리는 마지 못해서 천적께 고하여 이미 그 윤허를 얻었는지라. 이제 대장을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묻고자 하니 너희는 이를 알지어다 하고 이어 대군을 몰고 나아가 부락으로 나누어 진격해 들어가서 사람이란 씨가 없게 하고 적도가 마냥 멀리 도망해 숨거든 그 굴혀를 불사르고 군사를 나누어 주든 하며 장기간 그 성부를 포위하고 수시로 출격하여 오랫동안 머무를 계획을 보이고 전무 선멸시킬 것을 기하며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을 계속하면 그의 형세가 멀리 도망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혹시 궁지에 빠져 기순에 와서 화친을 원하게 되면 그 괴수의 자제로 인지를 삼으면 변경의 인민들이 그의 안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논의한 자가 하기를 오랑캐를 제의하는 도리는 친히 배우면 이를 방어하고 가거든 이를 추격하지 않는 것이 고금의 격언이라고 하오나 그러나 이것은 험륜 돌골 글 안의 무리들이 중국의 서북을 완전 점거하였을 때 중국과 대항하여 힘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잃은 것으로서 이 개미떼 같은 무리와는 대상부동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험준한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면 산간의 좁은 길이 기구 협착하여 겨우 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할 뿐 군대의 행진은 어렵다고 하오나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산을 뚫고 길을 통하여 행군한 적이 있으며 절벽을 만나서 담요로 온몸을 싸고 굴러 내려가기도 하고 장사들이 나뭇가지를 휘어잡고는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를 타고 고기 꾸러미처럼 한 줄로 진격하여 나라를 취한 자도 있었으니 진시로 예측하지 못할 험난을 겪지 않고는 기이한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험준한 고개를 우려한다면 의주로부터 창성 벽동을 거쳐 강을 건너 북으로 가게 되면 적들의 굴혈도 또한 과히 멀지 않을 것이니 군대의 진격과 군령을 운송을 길을 나누어서 간다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1. 예로부터 인국 간의 국교가 악화하게 되면 반드시 반간이 있고 반드시 간첩을 밀파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적의 실정을 얻어 그 틈을 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 좀 도둑들이 혹은 빅문을 칭탁하고 혹은 홀라운의 동태를 보고한다 핑계하고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온 것은 필시 우리를 엿보려 함인데 우리는 사람을 전혀 저쪽에 보내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들의 실정을 얻으며 그 틈을 타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무리가 천에 달하지 못하고 그 계략이란 좀도둑에 불과하며 여러 부락의 소굴이 서로 막혀있고 달리하고 있어 만약 반간지계를 행하여 군병으로 공격 약탈하기도 하고 혹은 이해로 유도하기도 한다면 스스로가 서로 반복하고 협의하여 그 무리들이 저절로 분리되고 그 강세가 쉽게 약화되어 계략이 더욱 쇠퇴하고 형세가 갈수록 외롭게 될 것이오나 오직 홀라운과의 연결이 우려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험하고 멀고 보니 어찌 자주 병력을 동원하여 필요하게 하겠습니까? 또 모든 부락과 통호하면서 누차 간첩을 행하면 그들의 동태를 쉽게 통하여 그에 대한 예비가 어렵지 않을 것이오니 원컨대 북방 경계에서 반관과 간첩을 행할 만한 자를 널리 모집하여 혹은 직위로 상 준다든가 포백으로 상을 주되 만약 이에 응하는 자가 없다면 서울의 군사와 한량으로 이를 취하게 하고 다시 여기서도 응하는 자가 없으면 죄를 범했거나 도둑을 범하여 종으로 편입되어 기한 간자로서 이를 취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산하고 용맹스러우며 거짓과 모략에 능하여 혹은 사료보다도 나은 자가 있을 것이오니 만약에 죄를 면하게 한다든가 직위를 받게 한다든가 포백을 지급하는 등 그들의 원의에 따라 후히 상을 내린다면 반드시 능히 행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강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언어를 널리 배우게 하고는 능히 말하는 자에게 토관직을 주어 모두 응모한 자라 이끌고 변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잇따라 왕래하면서 여러 부락과 외교 관계를 맺기를 외인과의 수호와 일체로 행한다면 저들도
자주 침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죄를 범했다고 핑계하게 한다든가 고역을 기피하여 왔다고 핑계하게 한다든가 피납된 친족을 보러 왔다 칭탁하게 하고는 신기한 보물들을 몸에 지니고 여러 부락의 추장처스로 도망해 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들의 모략과 번동을 살피고 그들의 허약 여부를 살피게 한 뒤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한 기책이오나 다만 이에 응모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기와 모략의 수법에 유효하고 용감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모나 처자가 있는 자라야 보낼 만한 것입니다. 송나라 충세형 같은 사람은 청간 장군이 되어 원호의 신복 장수이던 야리왕 천도왕의 제거를 꾀할 때 왕승으로 사자를 삼아 그를 주어 아리왕에게 보냈던 바 다시 원호에게 압송되매 모진 매를 맞고 사경에 이르렀어도 왕승이 종시 그 말을 바꾸지 않아서 마침내 원호로 하여금 두 장수를 의심하게 하여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변장의 한 기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일에 야인이 도망해와서 신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필시 거짓인 것 같으나 비록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의 맹세를 받아들여서 군직을 주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면 반드시 그 정씨를 토로하여 저들의 정상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사의에 능한 자는 모두 양반의 자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엎드려지고 미끄러져서 말을 잃게 되면 비록 일식의 거리라 하더라도 행보가 어렵고 음식도 제때 잃게 된 1, 2 상간에도 반드시 피곤을 면치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도둑과 대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전라도의 황해 물결의 운머리에 있는 자은 암태도 등지의 염간들은 건장하고 용맹하게 짝이 없고 하삼도 명영진의 소속과 각 고을의 산행으로서 구실이 면제된 신백정들은 항상 수렵을 익혔기 때문에 말도